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호주 유학이나 워홀을 하셨던 분들은 구 호주노의 현 조투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멤버십도 가입해서 보고 있는 구독자이자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추천 영상으로 예전 영상이 떠서 보게 되었는데 바로 요 영상입니다. 호주 이민, 내가 호주 이민을 포기한 이유, 그리고 한국에 언제 돌아가는지 모든 게 그리울 것 같은 호주 생활, 힘들었던 호주 생활 이란 제목이죠. 오늘은 이 영상을 가지고 왜 호주 노예는 영주권에 실패를 했나를 여러분들께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호주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무이하게 성공하셨지만, 이런 성공이 아니었다면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긴 하죠. 영상에도 아주 자세하게 내용들을 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요리 유학 이민 분야에서 호주 유일 전문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는 전문가이니까 조금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비자 혹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영상을 보시면 정말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초반에 워킹 홀리데이로 오셔서 장기 학생 비자로 가는 실패의 전형적인 워킹 홀리데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원본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호주 노예, 조투부, 조춘욱 씨, 어떻게 직칭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에게 가장 익숙한 호주 노예라고 호칭을 쓰면서 이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많은 워킹 홀리데이 영상을 만들면서 강조했던 부분을 호주 노예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호주에 와서 돈을 벌려고 오는 목표와 현실, 그리고 영어죠. 워킹 홀리데이 책도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50만 원 가져와서 성공했다, 열정을 가지고 와라, 이런 성공 스토리에 대한 건 전 사실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형의 것들 혹은 극소수의 성공 스토리라는 몇몇 소수의 좋은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희망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운이 좋았어 라는 것과 별발 다르지 않은 거겠죠. 현실을 직시해야지만, 그리고 평범함이란 안정이 있어야지만 기회도 운도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많은 워홀 학생들이 영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와서 초반에 있는 돈 다 까먹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한인잡하고, 한인잡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가 안 되어서 외국 잡을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불필요한 필요 없는 어학원 다니고, 짧은 기간 영어 한다고 해서 영어가 안 늘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잘 느끼겠죠. 영어도 목표에 맞는 어학 공부가 필요한데, 그냥 영어 학원 가면 다 영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학원 가면 다 영어가 느는 줄 아니까. 5월 끝날 때쯤에 아무것도 이룬 것도 모아둔 것도 돈도 없어서 호주 노예처럼 장기 학생 비자, 즉 비즈니스 학교에 등록해서 1년, 2년 정도 비자를 연장합니다. 정신 차리고 그 학생 비자 안에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유학해서 영주권 생각하면서 호주 정착까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쉽게 안 바뀝니다. 호주 노예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워홀로 와서 첫 번째 1년 동안 실패를 하신 분들은 대다수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해요. 어떤 실수냐면, 첫 번째는 노느라고 돈을 못 모으고, 두 번째, 또 노느라고 영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돈을 못 모으는 건 본인의 이제 씀씀이도 있을 거지만, 카지노에 빠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이 끝나고 학생 비자를 1년, 2년 연장했음에도 또 학생 비자를 연장하게 되는 건 대부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이죠. 호주 노예가 말했던 것처럼 호주에 이미 3년, 4년 있었는데 생활 영어는 약간 hey man 이러면서 하겠지만, 서류상 영어, 즉 IELTS나 이런 공식적인 문서화로 증명된 영어 실력은 없고, 경력은 한국에서 내세울 건 만들어 놓지 않았고, 나이는 차오르는데 못 돌아가죠. 그래서 다시 학생 비자를 연장하게 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학생 비자를 연장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정말로 영주권 학과를 갈 때 학생 비자를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두 번째, 영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영어를 잘하는 것과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 시험으로서 결과를 받는 건 아예 다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원 가야 하고 시험 봐서 문서화를 해야 하는 게
영어를 공식적으로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막 몇 주 내로 공부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막 어학원 8주 가고 10주 하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일반 어학원 간다고 해서 정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험 공부를 하죠?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4년 정도 살았다고 칩시다. 한국말, 생활 국어 이런 거 잘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수능에 나오는 언어 영역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하겠습니까? 호주 살고 싶으시면 시간 있을 때 영어 공부하십시오. 또한 비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패의 과정을 겪으셨는데 비자법은 진짜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호주 노예가 말씀하셨던 그 시기는 아주 크게 바뀐 시기였던 건 맞아요. 제가 졸업했던 당시에는 부족지급금 자체에서 요리가 빠졌던 적도 있을 만큼의 대지각 변동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법의 중심은 여태껏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었을 때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제대로 호주 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캐시로 일을 해서 증명을 못하거나 정부에서 정해준 일자리와 직급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공식 문서화된 영어 점수가 없거나 한민잡을 하면서 이민법에 관심이 없는 경우거나 제대로 된 학업을 하고 학위를 따지 않는 등의 경우가 99%일 겁니다. 제가 호주 노예 채널을 좋아하게 된 영상이 바로 경력으로 호주 학위를 받아서 4,000불을 날리고 명언을 한 요 영상 때문이에요. 호주에서 이민을 결정했으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 편법 쓰지 마 라는 명언을 해주셨죠. 사람들이 왜 편법을 쓰냐면 아무 계획 없이 호주에 왔다가 조금씩 정보가 모이게 되면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들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검증도 하지 않고 덜컥 돈을 쓰게 됩니다. 유학원은 사실 이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학교를 소개시켜주는 상담원이 있는 곳이에요. 저희같이 이민과 유학 그리고 취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곳들 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유학원은 학생 비자를 수속해 주는 곳이지 이민 쪽 행정 업무를 진행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야 이미호주 박신하 법무사님과 세종법률 송강호 대표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이민에 대한 영상을 같이 만들고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죠. 저도 이민 법무사님이 아닙니다. 저도 이민법이나 관련 법규를 이야기할 때는 법무사님을 대동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유학원 일반 상담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 벌어질 것 같은 이야기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제대로 된 상담을 전문가와 받고 학생 비자든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호주의 이민 정책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인력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 기준을 맞춰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당연히 학력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 하고 경력이 많으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호주 노예처럼 영주권의 목표에서는 벗어나게 되죠. 중간에 영주권이 1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잘못된 정보죠. TSS, ENS 491, 491, 다마, RSMS 190, 189 이거 다 다릅니다. 언급하셨던 스폰서 비자를 한다 해도 빠르면 5년, 늦으면 7년 만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학생은 요리사라는 경력을 우선으로 하면서 영주권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하고 경력 쌓고 승진과 경력적 의미를 먼저 두지 아이들 교육이나 사업 목적으로 영주권에만 목표를 먼저 두는 학생은 약간 정말 극소수예요. 영주권은 제대로 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저런 방법을 쓰신 분들은 이미 코로나 시기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워홀로 분들이나 당장 유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워홀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몇몇 사항들을 꼭 체크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 워홀의 목적은 무엇인가? 절대로 일과 영어 공부와 취미 생활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외국 친구들이랑 놀면서 영어와 생활까지 다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17년 호주 살면서 이런 분들 딱 2명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국에 사셨을 때도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교 모임도 잘 했었는지요? 한국에서 못한 걸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큰 착각이겠죠. 워홀을 오는 목적은 대부분 돈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금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나의 전공을 가지고 한국을 돌아가거나 호주의 부족 직업군을 선택해서 영주권을 받길 원하죠. 그러니까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을 바로 써서 영어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재정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5월로 와서 돈을 벌어서 준비를 하거나, 재정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지 상황을 익히고 일을 하면서 예비 테스트 의미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쓰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영어 실력도 없이, 딱히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이 열정만을 가지고 계획 없이 꿈만 꾸면서 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지, 부딪혀 봐야지, 열정, 청춘, 이런 무형의 것들을 믿고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워홀은 목적, 이민의 목적, 유학의 목적, 이런 건 다 재정적 여유라는 돈이 있어서 안정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때 서두르게 돼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좋지만, 워홀을 오시는 분들은 일과 돈, 딱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재정적 안정으로 진짜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원했던 일들을 계획하시길 바라고요. 호주노예 영상 중에서 요리사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플로어, 즉 웨이터나 바리스타 같은 FOH 분야를 보면서 약간 질투를 느끼긴 합니다. 주방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고 팁도 별로고 멋도 없고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비교하다 보면 사실 한없이 더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본인이 호주에서 목표로 하는 단기적, 장기적, 경력적, 학업적, 이민 목표적 등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건데, 본인이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이민법이 바뀔 것에 대한 준비는 항상 할 수 있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호주 이민성에서 정한 직업적 가이드라인이에요. 즉, 전공에 맞고 직종과 직위에 대한 계약, 그리고 학업과 이어지는 공식적인 영어 실력이죠. 즉, 학원을 가든 스스로 하든 서류상 IELTS, PT, 요런 점수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학생비자 지방령이 되는 과정, 요 영상 항상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하시는 실패한 호주의 경험을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예전의 실패의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 거지, 그 당시 호주노예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어서 실패했으면 그냥 실패한 거로 끝나는 거였어요. 호주노예 영상 중에 영주권을 아예 목적으로 왔으면 달랐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민에 대한 상담도 병행해서 하시죠. 보통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루트로 유학과 취업, 그리고 이어지는 영주권의 단계에 잘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호주노예가 했던 혹은 실패를 겪었던 분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에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영주권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시죠. 그냥 돈 벌러 왔거나 혹은 외국 생활 해보려고 경험 쌓으려고 그냥 왔다가 욕심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서 새로운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후회, 그러니까 아예 목적이 영주권에 대한 것으로 시작했으면 달라졌을 거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분명 여러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상적인 루트로 돌아가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다시 후회하고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이민이나 해외 취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만약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도와주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길로 들어서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바뀌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공을 가지고 공부하고 영어를 익히시면서 정상적인 루트를 꼭 지키세요. 학생 비자를 연장한다, 비자를 늘린다,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고 유학원 말 듣지 말고 진심으로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해 쓸 학비를, 돈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경력을 학위로 만들어주는 RPL, 이것도 호주노예가 언급했죠. 원래 되는 사람들이 써야지 안 되는 사람들이 쓰면 돈 낭비예요. 여기서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 서류에 돈을 써야 되는지 아닌지 정확한 상담을 하고 요청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득을 봤다고 본인도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영주권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느끼실 수도 있죠.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는 주제거나 상관이 없거나 하겠죠. 외국 나와서 살 계획이 없다면. 저 같은 경우는, 혹은 많은 분들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인생에 대한 기획을 잡고 싶은 겁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한국의 취업이나 삶이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영어권의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더 안정화시키는 목표를 둘 수도 있죠. 혹은 누군가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와 기회를 확장시키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오늘은 실패를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분들께 바치는 영상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늦은 건 이미 늦은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 본인 잘못입니다. 이 잘못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나? 맞나? 라고 느낀다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담을 하는 게 저희 같은 교육 브로커라는 유학원이 하는 일인 겁니다. 다만 일반 상담원 찾아가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 유학원, 교육 브로커를 찾아가세요.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도 소개시켜 드리니까 꼭 정확한 자가 진단을 받으시고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요즘 연락하시는 분들을 보면 워킹 홀리데이로 3년 동안 있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각자 사연은 다 다르지만 결국 새롭게 호주에 정착해서 공부하고 살려 하는 목표를 세웠던 거고, 그동안 돈을 모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높은 시급의 호주 국가에서 2년을, 3년을, 4년을 있었는데도 내가 목표했던 길에 덜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과 호주 노예 영상을 보시면서 호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호주에서 실수를 되풀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술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